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이 사람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사람입니다.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화영을 회유했던 사람이죠. 검사와 편먹고.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시장에 나가겠다면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글쎄 출마 선언이야 못할 일 하라 그래. 안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당대표 특보라는 겁니다. 당대표의 특별보좌관, 그것도 법률특보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누명을 씌우려 했던 자가 민주당에 들어와 가지고 출마를 하겠다는 것도 열받는데 뭐시기 어쩌고 어째 당대표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이런 황당한 사태가 다 있습니까? 참. 원래 이 특보라는 자리가 그래요. 개나 소나 나 특보해. 나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그래서 개나 소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보라는 자리를 좀 이렇게 쉽게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도 꽤 특보라는 이름 직함 달고 있는 사람이 주드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정청래 대표 크게 별 생각 안 하고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게 별 생각 안 하고 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자, 어떻게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서민석이라는 새끼가 어떤 놈인데 무슨 짓을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 자세히 한번 설명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막 나오는데 이 뉴스를 따라잡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좀 따라잡으시라고. 자, 이화영한테 위증을 회유하고 이재명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바로 그 변호사인데도 검사랑 편먹고 민주진영을 소토화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자 서민석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그 얘기를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해야겠죠? 네, 진정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참 내홍입니다. 엊그저께는 이진년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진년 전 대구시 의원, 이 사람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편에 쓴 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주 야비한 비난을 많이 퍼부었어요. 본인은,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글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안 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대놓고 비방한 거는 수두룩해요. 찢찢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이진년 이 양반 그 SNS를 보다 열받아가지고 진짜 한두 번이 아니야. 보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걸 폐절해야지 해서 끊었던 적이 있어요. 차단해버렸어. 그 정도야. 자, 그런 사람이 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대죠. 진짜 그것도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이어서 나온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그 후보에 전준철 변호사, 그 전준철 변호사가 알고 보니 뭐였다? 쌍방울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 자, 김성태 변호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김성태가 이재명 대통령을 모함하는 누명을 씌우는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서 3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사람, 이 전준철이라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김성태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검찰의 조작에 적어도 반발하거나 저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이 조작질을 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어 파티, 술 파티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방조범이라 부릅니다. 즉 전준철 변호사는 방조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사람이 특별검사 후보가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다고 하죠.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정청래 대표 오늘 공개 사과를 합니다. 대통령께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성윤 의원은 유감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래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당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대표는 글쎄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당대표가 브레이크는 잡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당대표가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안이했다는 얘기지. 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전준철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성태 변론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었고 금방 사퇴했다. 그리고 본인은 구체적으로 대북 송금 부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말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요. 배임 부분이 결국에는 대북 송금으로 이어지거든요. 배임,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거든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돈이 북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임하고 대북 송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배임 부분만 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찜찜해요. 믿을 수는 없는데, 해명을 믿을 수는 없는데 믿는다고 해도 되게 찜찜합니다. 그게 지금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전준철 변호사 쪽은 그나마 이렇게 해명이나 가능하지. 문제는 어디? 오늘 문제가 된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청주시장 후보,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대북 송금 사건 당시에 이화영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화영 변호인을 하면서 검찰하고 짝짝꿍을 먹고 이화영한테 위증을 하라고 회유 협박, 검찰의 회유 협박에 가담한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연어 파티, 술 파티를 하면서 김성태한테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이화영한테서 김성태 진술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김성태 진술이 맞다라는 이 진술을 받아내려고 오만 떼만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서민석 변호사가 가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회유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앞에 전준철 변호사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김성태한테 가짜 진술을 하게 만드는 그걸 방조한 혐의, 이 사람은 방조범은 아니라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이화영한테 위증을 하라고 회유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서민석 변호사. 자,
오늘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단독 정청래 법률특보 서민석도 대북 송금 이재명 지시 이화영 자백 당시 변호인. 정청래 지난달 특보로 서민석을 임명했는데 청주시장 출마 채비 이화영 자백 주도한 변호사. 자, 이 기사가 좀 이상하게 더럽게 나왔는데 이화영 부지사한테 위증을 하라고 이재명한테 다 덮어 씌우라고 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열이 싹 올라옵니다. 네. 자, 당시 이 서민석 변호사는 어떤 짓을 했느냐? 이화영 부지사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말해라.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 너는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돈 보내는 거 이 부분을 알았고 그래서 이재명한테 보고도 한번 했다. 니는 보고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라고 협박을 회유를 한 겁니다. 앞부분 김성태 부분은 박상용 검사하고 전준철이가 했고 그리고 이화영을 회유하는 부분은 서민석이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저기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라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걸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유 부지사님 민주당하고 얘기 다 됐어. 내가 원래 민주당하고 되게 가깝잖아. 그래서 민주당 쪽하고 다 얘기됐고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타격 없어. 그러니까 얘기도 다 됐고 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부지사님 밖에 나갈 수 있어. 요랬던 거야. 이화영 부지사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 당하고 얘기됐어요 진짜로? 아 됐다니까.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정을 이제 우리 그 백정화 씨,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죠. 백정화 씨가 안 거야. 그러면서 쫓아 뛰어가가지고 뭔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서 이 서민석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너 나가! 너 오늘부터 변론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이화영 부지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법정에서 우물쭈물한 거야. 그러고 있는데 백정화 씨가 바로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서민석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나쁜 짓 많이 했다, 그죠? 이화영을 지금 이 나락으로 빠뜨린 자, 그리고 이재명을 나락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도 하죠. 다 얘기 다 됐어. 얘기 다 됐으니까 아유 부지사님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진술하셔도 돼요. 이런 거짓말 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요. 제가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숱하게 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확인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의 이름으로 청주시장에 나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개나 소나 다 특보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자가 어떻게 특보 명함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와, 이씨. 자,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이와 관련된 보도를 2023년 7월하고 8월 사이에 이 관련 보도를 억수로 많이 했더라고. 자, 이 서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무법인 해광 소속인데요. 이 법무법인 해광이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론을 맡는 척 하면서 뒤로는 김성태 변론까지 같이 맡았던 거야. 양다리를 걸쳤더라고, 양다리를. 자, 그 양다리 걸치는데 적극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 서민석이야. 자,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정화 씨가 직접 폭로를 합니다. 지금 검찰과 서민석 변호사가 짝짝꿍을 먹고 이화영을 들들 볶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자, 이 과정에서 서민석은 이화영 부지사하고 백정화 씨, 부인 백정화 씨를 이간질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백정화 씨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떻게 돼가냐고. 그러니까 이 서민석이가 뭐라고 하느냐? 아,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진술을 했어요. 백정화 씨가 볼 땐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진술이야? 그러니까 에휴 증언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백정화 씨가 급히 구치소로 달려갑니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 나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백정화 씨가 쫓아 뛰어와가지고 이 무슨 소리냐? 증언 안 하기로 했다는데 뭐냐? 그랬더니 이 서민석 씨가 뭐라고 하느냐? 아, 그 증언하는 게 힘드시면 그냥 진술서를 써주시는 거 어때요? 진술서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진술서만 하시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야. 자, 완전히 왠지 미친 거지. 그러니까 백정화 씨가 다시 따집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진술 바꾼 적이 없다는데 무슨 진술서야? 그러면서 서민석 씨를 내쫓은 거예요. 해임 이래버린 겁니다.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다 그죠? 이런 자가 어떻게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죠? 예비 후보지만 후보가 될 수 있나요? 알고 봤더니 당시 법무법인 해광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뭐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법무법인 해광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아유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 그러니까 백정화 씨가 뭐라 얘기하느냐? 변호사한테 놀아놨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 자, 이 얘기는요. 제가 2023년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에 방송을 이미 했던 거더라고. 그때 자료를 꺼내온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민석 변호사가 얼마나 황당한 인물인지 적어도 민주당에서 오면 안 되는 인물인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야,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자, 에이 그거 백정화 씨 주장 아니야? 이화영 부지사는 뭐래? 자, 그래서요. 당 2023년 7월과 8월 사이 제가 오밤중 뉴스를 통해서 공개했던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자술서가 있습니다. 그 자술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맨 위에 김성태는 박상용 검사 그리고 땡땡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형님 3, 4년 후에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잖아요. 우선 이 순간만 좀 피합시다. 형님이 의리시킨다고 이재명이가 살아날 수도 없고요. 형님이 화끈하게 도와주세요. 조사가 지긋지긋하잖아요. 빨리 끝냅시다. 이 얘기를 김성태가 했다는 거야. 자, 얼마나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런 얘기를 검사 앞에서 그리고 변호사가 있는 앞에서 너무나도 대놓고 하네? 야, 이거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쌍방울하고 이거 뭐 이미 다 얘기가 다 됐나 보다. 얘들끼리 다 짜고 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자술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땡땡 변호사는요. 이한희 변호사랍니다.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한희 변호사. 이한희 변호사가 당시 서민석 변호사의 새끼 변호사. 즉 어쏘 변호사라고 얘기하죠. 어쏘 변호사. 그러니까 서민석이가 이 사건을 이렇게 변론을 주도를 하는데 그때 막 이렇게 접견 가고 뭐 조사할 때 뭐 임석하고 하는 거 할까요?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현장에 가서 이 한마디로 몸빵 해주는 변호사인 거지. 이 변호사 이름이 이한희 변호사였던 거야. 근데 이 변호사가 있는 와중에 변호사가 앉아 있는데 김성태가 대놓고 아유 형님 좀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박상용 검사도 있었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마무리 뭐 이 정도면 또 말할 거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법무법인 회광, 이 서민석 변호사가 있었다는 법무법인 회광, 여기는 도대체 어떤 데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 이 일은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 이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법무법인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실 때 그 느낌 확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새끼 변호사가 있는 데서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자, 지금부터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법무법인 해광의 그 주요 변호사들, 뭐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쪽 그 가에 앉아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서민석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 황철규라는 사람입니다. 황철규는요, 검사 출신이죠.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임성근, 와, 임성근 드럽다 말이 들게 많이 나온다, 그죠? 해병, 우리 최수근 상병, 죽게 만들었던 사단장 이름도 임성근이죠. 여기도 임성근이 나오네. 기억하기는 좋다, 그죠? 자, 임성근, 이 사람이 누군데? 자,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이 된 판사입니다. 여러분,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기억하십니까?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현직 판사였던,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된 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임성근, 이 사람입니다. 임성근. 당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사람이 탄핵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이화영을 위해서 혹은 이재명을 위해서 변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보면은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하고 한 편을 먹었지. 제가 여기서 상당한 수준의 협의라고 했지만 협의 정도가 아니야, 이건. 한 편 먹은 거야. 한 편 먹고 지금 뭔가 일을 꾸민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알고 봤더니 이 해광이라는 데가 무슨 짓을 했다? 양다리를 걸쳤더라. 한쪽에서는 이화영 변론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더라. 쌍방울 사회이사, 이건 뭐냐면요, 기업 총수가 내야 되는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신 줄 때 쓰는 수법입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비 대납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법무법인 해광은 한쪽에서는 이화영 변론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김성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다? 이런 걸 보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만 뭐 도덕적 해이라기보다 사기꾼이지 뭐. 이거 변호사가 사기꾼이지 뭐.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해광은 김성태한테 희한한 진술도 유도를 합니다. 뭐? 당시 김성태가 뭐라고 해야 되냐?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한테 월 3천만 원씩 2년을 줬다. 이해찬한테 월 3천만 원씩 2년. 월 3천만 원씩 2년이면은 1년이면 3억 6천, 2년이면 7억 2천이죠. 쌍방울이 이해찬한테 7억을 줬다고. 그런 진술을 김성태가 합니다. 이 과정에 법무법인 해관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이해찬 총리까지 엮으려고 했던 거야.
예.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예, 탄핵을 당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탄핵 당했는데 왜 이 사람 풀려났냐고요? 이 사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사 임기가 끝납니다. 판사 임기가 10년이거든요. 10년이 마무리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임기 연장 신청, 재임용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다? 아니 이미 퇴직했으니까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어? 이 재판은 각하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 억하심정이 있는 거야.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이 됐어. 근데 다행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화영을 변론하게 됐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화영을 잘 꼬시면 이재명한테 왕창 뒤집어 씌울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핵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서민석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보 좀 많아요. 개나 소나 특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개나 소나 특보라고 해도 이런 사람을 특보로 앉히면 안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왔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 우리가 잊지를 않고 있죠. 아마 검찰개혁에서 정청래 대표의 역할 상당히 지대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 일은 이게 좀 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